오케이. 그 다음에 경제 봅시다.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보고 2기 신도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해보자. 야, 요거는 의외로 이게 이제 신도시. 대부분 우리나라는 신도시 아파트에 많이 살죠. 신도시, 1기 신도시가 어디예요? 1기 신도시. 1기, 2기, 3기 신도시를 얼마 전에 정한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1기 신도시가 어디냐면 분당, 일산, 평천 이런 데가 1기 신도시예요. 여기가 옛날에는 이 신도시 계획이 지정되기 전에는 진짜 다 논바닥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에 와서 분당에 일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그때 분당에 보면은 순회역이나 정자역에 보면 그 백화점 있거든요. 애경백화점이랑 무슨 백화점이나 있어. 거기에 건물만 있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사람이 한 명도 안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슬럼화가 돼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아파트에 입주민들이 조금씩 그리고 분당에 대부분 안 갔어, 사람들이. 왜 안 가냐? 그 먼 데서 왜 사냐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입주를 막 하더니 확 뛰었어요. 그때 아파트라도 하나 사는 거. 살 수 있었는데. 그때 사놨으면 대박을 쳤을 텐데. 제가 진짜 저는 운이 없어요. 제가 아파트를 산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이거 쓸 때도 뭐 아파트 그래서 팔았어. 팔고 나니 바로 올라. 와, 참. 저는 돈 버는 거랑 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분당, 일산, 평천 이런 데가 1기 신도시고 2기 신도시가 뭐 동탄 또 어디지? 양주 뭐 이런 데예요. 이게 노태우 정권 때 만든 거고 이게 어디더라? 하여튼 근데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3기 신도시를 설정을 했거든요. 왜 할까? 이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가요. 건설이나 토목 쪽이 이렇게 쭉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경기가 좋아요. 왜냐면 이제 토목이나 건설 경기가 좋으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손에 들어오는 어떤 이익이 늘어나. 왜 그럴까? 각종 인부들. 집 하나 지으려고 전기 써야 되죠. 그죠? 수도 써야 되죠. 어마어마한 어떤 건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합적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아요. 그럴 때가 언제야? 다 전두환이라든지 박정희라든지 뭐 노태우라든지 이럴 때 전부 다 경기가 좋았잖아요. 전부 다 건설 경기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한당 계열은 항상 건설 경기를 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4대강 사업을 한 거예요. 4대강 사업. 이명박이 그렇게 돈을 벌었잖아요. 이명박이 그 압구정이랑 저기 현대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명박이 사장일 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현대 정주영 사장이 헬기를 타고 서울을 한 바퀴 뺑 도는 거야. 돌면서 어디 위치가 좋을까를 딱 보고 저 위치 좋겠다 하면 땅을 미리 사놔. 미리 사놓으면 어때? 정부에 압력을 넣고 개발하세요 하면 개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중간에 돈을 이제 떼서 주는 거죠. 그러면서 강남이 개발됐거든. 저기 누구죠? 황석영 작가가 쓴 강남몽? 이런 거 보면 강남의 개발의 역사를 잘 알 수 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걸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유연하다는 뜻이에요. 그 전보다는. 저는 뭐 이렇게 설정하는 거 큰 문제는 없다고 봐. 다만 이제는 더 이상 인구가 팍팍 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3기 신도시가 이 일산 위쪽에 좀 많아요. 양주 쪽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신도시 설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약간 들어요. 그래서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딱 하나만 보고 선택을 못해. 그러니까 논술을 잘해야 돼요. 하나만 보고 이것저것 다 따져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되는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내 논리가 설득력이 우선 또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정부가 하나의 정책을 발표할 때는 간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는요 어마어마한 내공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최순실 말 들어서 해경을 해체하겠습니다. 이런 건 정부에서 거의 없어. 해경을 해체했는데 해체가 됐어야 그대로 남아 있잖아. 그럼 해경이 할 일을 누가 해 그럼? 어차피 이름만 바꾸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해체도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정부의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질문 2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경기라고 하는 건 국민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